일단 순두부를 준비를 할 건데요. 이 순두부는 보통 이제 판매를 이렇게 하죠. 근데 대부분 판매를 이렇게 하면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기를 이렇게 많이 자르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쭉 짜서 순두부가 덩어리 돼 있지 않고 굉장히 풀어져 있는 맛을 느끼시는데 오늘은 두 가지 다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순두부를 이렇게 반을 갈라요. 아, 그냥 거기를 뚝 잘라요? 네, 뚝 잘라서 이렇게 통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크게. 네, 크게. 그리고 뭐 흐트러지는 건 흐트러지는 것대로 이렇게 해서 쭉 요새 또 아껴야 또 괜찮은 시대니까 그래서 쫙 짜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순두부가 320g 또는 한 270g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요거 두 가지 하면 든든하게 4인분 가족이 드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뻥 빠지네. 네. 그리고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쫙 짜서 네. 알뜰하게 준비를 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그냥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 숟갈에 딱 올라갈 수 있게. 네, 이게 그냥 덩어리로 넣고 나중에 드실 때 잘라 드시잖아요. 그럼 풀어져요. 근데 아예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들어가면 간이 이렇게 쏙 빼이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고 요 모양새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시기에 좋고 너무 많이 풀어지지 않아서 지저분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순두부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왜 예전에 제가 빨간 순두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는 제가 순두부를 잘라서 채반에다 받쳤어요. 맞아요. 그리고 간수를 빼서 굉장히 탱글탱글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그대로 느껴지도록 했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들깨가루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같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느타리 버섯을 말렸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시중에서 판매하는 느타리 버섯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냥 채반에다가 이렇게 널어놓고 한 반나절 정도 두세요. 그러면 끝부분이 이렇게 말려져 있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식품 건조기가 요새는 대부분 다 각 가정에 좀 있더라고요. 한 50도 온도에서 1시간 정도만 이렇게 살짝 말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왜 좋으냐 하면 느타리 버섯이 물론 그냥 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살짝 한번 말리잖아요. 그러면 쫀득쫀득해서 고기 식감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금 굵은 거는 쪽쪽쪽 찢어주세요. 이렇게 찢을 때도 보면 말렸기 때문에 굉장히 탄성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린 상태니까 이렇게 물에 한번 헹궈서 바로 헹궈서 빼죠. 네, 바로 빼주세요. 버섯이 물을 되게 잘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빼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넣자마자 뺐는데도 네. 그러니까. 물 꼭 짜가지고 넣어야 되네. 근데 냉장고 속 그 재료를 하기 위해서 냉장고 뒤져봤더니 새송이 버섯이 있다. 새송이 버섯 가지고 얇게 썰어서 말리셔도 되고요. 네. 우리 집은 느타리 버섯을 조금 샀더니 느타리 버섯이 좀 많은데요 하신 경우에는 느타리 버섯을 하셔도 괜찮아요. 요거 다 괜찮아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느타리 버섯이 가장 저는 좋고요. 그다음에 팽이버섯, 그다음에 새송이 버섯 순서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팽이버섯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네, 팽이버섯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그쵸, 맛있어요. 식감도. 네, 그럼 다른 버섯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말렸다가 네,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해야 되는 돼요. 거죠? 네. 이렇게 만약에 말려놓은 표고버섯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살짝만 한번 헹궈서 물기를 그냥 두세요. 그러면 속 안으로 물기가 스며들어서 약간 말랑말랑 쫀득쫀득해지거든요. 그걸 네. 썰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것도 준비가 다 됐어요. 아, 좀 버섯 향이 싹 넘어오네요. 그쵸? 넘어오죠. 아, 좋네요. 특히나 버섯은
말려서 쓰시면 훨씬 더 향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진한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맞게 써야 되는 채소들이 있죠. 바로 양파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양파는 사방 한 1.5cm 정도로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대파는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그 느타리버섯 넣은 순두부찌개에는 특별히 다시마 우린물이 들어갑니다. 다시마 우린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들깨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들깨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여기 들깨 보시면 요거는 겉피를 뺀 들깨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없애고 나서 분말로 만든 들깨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하고 우리가 왜 순댓국집이나 해장국집 가면은 들깨 이렇게 통에다가 담겨져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거칠죠. 거칠죠. 그리고 약간 거뭇거뭇하죠. 그거는 들깨 껍질을 안 벗긴 거예요. 안 벗기고 바로 빻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거친데 저처럼 오늘 순두부랑 느타리버섯이랑 넣고 굉장히 부드러운 국물의 찌개를 만들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겉피를 그러니까 껍질을 벗긴 들깨가루를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끓여볼까요? 불을 켜고요. 여기에다가 특별히 오늘은 들기름을 좀 두를 건데요. 들기름 두를 때도 순서가 좀 있어요. 어떻게 순서를 하냐면 양파하고 느타리버섯이 살짝 말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말려져 있는 상태를 그냥 먹으면 살짝 씹힐 때 약간 덜 씹힌다, 조금 딱딱하다 느낄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볶으세요. 기름을 넣고 기름을 안 넣었어요. 왜 안 넣냐면 여기 들기름만 들어가요. 기름이 식용유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만 넣을 때는 이렇게 식재료가 있는 데다가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타지 않아서 우리가 발열점이 들기름은 낮다고 낮으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식재료에다 부어주셔야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간장을 넣어주세요. 간도 살짝 하는. 네.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걸 볶아요. 저것도 맛있겠다. 조금만 먹어도 요것만 맛있을 먹어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진짜로. 살찌겠네. 요것만 간장에.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진짜 저렇게 먹으면. 그렇죠. 양파에서 단맛도 좀 나올 맞아, 거고 또 식감도 워낙 네, 말린 맞아요. 버섯이라 또 좋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볶냐 하면 느타리버섯이 약간 쫄깃쫄깃할 때 그다음에 이 양파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순두부가 넣었을 때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잘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하는 요 느타리버섯 넣은 순두부찌개는요. 아침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는 별로 아침밥 안 먹는다는 분 많잖아요. 네. 근데 꼭 든든하게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찌개를 끓여서 밥 조금만 말아서 순두부처럼 같이 이렇게 먹게끔 하시면 훨씬 아침을 든든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죠. 아유, 아침부터 저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뭐. 든든하게 완전 출근할 수 좋죠.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볶아졌어요. 볶아졌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어주세요. 감칠맛도 나고 맛있으라고 다시마 우린물 넣어주세요. 이게 좀 끓여요. 벌써부터 맛있는 향이 향이 왔어. 스튜디오에 가득합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마 우린물하고 다시마 국물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는 다시마 우린물 잘 쓰는데 왜 다시마 우린물만 많이 쓰고 다시마 국물은 안 쓰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급할 때는 이렇게 다시마를 우려놓고 30분 정도 우려놓고 바로 써도 다시마의 감칠맛이 그대로 우러나거든요. 그럼 다시마 국물은 뭐냐? 건다시마를 팔팔팔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고 5분간 끓이는 게 다시마 국물이고요. 다시마 우린물은 그냥 생수에다가 다시마 우려놓고 30분 두면은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두 개 다 똑같이 쓰실 수가 있는데 저는 냄비 하나 안 버리려고 이걸 많이 씁니다. 이야. 네. 담가두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요걸 이제 이렇게 끓여요. 끓이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뭘 넣냐면 아까 제가 준비해 놨잖아요.
그쵸? 네. 준비해 놓은 순두부를 넣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순두부 찌개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강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쵸? 왜냐하면 이 순두부에 수분이 많이 생겼어요. 보세요. 수분이 많이 생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찌개보다 한 컵 정도 덜 넣어야지만 제대로 된 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마 우린물 저는 지금 4컵 넣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순두부를 2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요걸 이제 끓여요. 맛있겠다. 얼마나 끓여야 돼요, 선생님, 그렇게? 요거는 보통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끓으면 바글바글 끓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뭘 넣느냐? 바로 요걸 넣어요. 들깨. 네, 들깨를 넣어요. 아, 그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고. 네, 들깨를 이렇게 그래서 풀어주세요. 하얗게 되는구나.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들깨가루가 약간의 전분가루처럼 전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국물 자체가 맑게 똑 떨어지지 않고 약간 탁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거도 맛있던데. 약간 스프를 드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끓여주세요. 어느 정도 한 5분에서 8분 정도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간은 뭘로 하느냐? 바로 이렇게 소금으로 해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데 2분의 1 작은 술 정도 또는 한 작을술 정도 넣으면 딱 맞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다 밥을 좀 말아 먹을 거예요 할 경우에는 2분의 1 큰 술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다른 간을 안 해도 완벽하게 맞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로.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끓고 있죠. 네네. 이렇게 끓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오, 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대파를 송송송 넣어주세요. 야, 거기에 이제 들깨 대신 그러면 고추기름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그렇게 빨간 고추기름을 넣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추기름에 살짝 볶다가 나중에 아. 고추기름을 위에다가 또 이렇게 살짝 얹죠. 그래야 훨씬 더 여기 우리가 맛있으니까. 아는 빨간 그. 네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보글보글 끓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참 좋아요. 오늘 비도 오고. 스프처럼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네. 요게 오늘 비 오는 날 정말 안성맞춤이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너무 좋죠, 뭐. 아, 맛이 진짜 궁금해요. 되게 깊은 맛이 날 것 같아서 지금 색부터가 그쵸? 보약 같아요, 보약. 그랬으면 제가 여기 장인 씨부터 먼저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보약을 우리나라 한 사람들이 그릇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소울푸드죠. 아우.